네, 고양이 민경선원입니다. 그 동물 등록제 관련해서 그 내장형 인식칩 전자 입찰 공고문을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합니다. 네, 뭐 빔 프로젝트 준비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 10월 18일까지 추진한 축산 악취 관리 계획 수립 를 하셨더라고요. 계획서를 좀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양이 민경선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그 동물 등록제 관련돼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 보니까 지금 동물 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2019년과 2020년, 근데 2020년 9월 말 기준을 봤을 때 5만 마리 계획량인데 실적은 2만 859마리, 42% 추진율입니다. 추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이게 지금쯤엔 실적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머님 지적하신 대로 저번에 제가 찍을 어떤 특정 시구를 보니까 그 동물 등록치 가격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시군이 있어가지고 그걸 입찰을 하면은 등록 칩이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이런 절차를 받습니다. 받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선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2019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동물 등록제에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가 37.2%이고 등록제 미인지가 31.3%입니다.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다는 게 21.5%입니다. 동물 등록제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지금 등록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반려동물 등록 추정 대상 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지금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150만 마리를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150만 마리요? 네. 제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지금 시군별 등록제 관련된 현황자를 보면 계획량 부분들이 상당히 시군 편차가 큽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도 봐도 수원 같은 경우는 19%고 용인 17%, 여주가 16%입니다. 우광시 같은 경우는 100%이고 하남시는 106%입니다. 그 실적을 봤을 때는 잘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계획량 부분이 너무나 편차가 심해요, 시군별로.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시군과의 협의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군별로 계획량을 적게 했거나 그런 데는 또 100% 완성을 하고 많게 잡았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하고 100%가 아니라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데 전체적인 등록률은 어머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자 입찰인데 아직 그 입찰 공고문을 조달청에 했던 공고문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못 받았는데요. 그 중국산 제조칩의 불신이 크다라는 그 시군별 추진 실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산은 없습니까, 제조칩이? 왜 국산도 나옵니다. 국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입찰을 하니까 저게 이제 아마 규정상 저걸 특별하게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등록이 차질이 심각하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입찰 공고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입찰 공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시군마다 저희들이 시군마다 한 몇 개 시군이 중국산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입찰 2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는 저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특정하게 국내산이다, 특정하게 뭐 어떤 프랑스산이다, 그런 걸 네네네. 특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유계약을 하는 업체는 저걸 이제 배제할 수 있는데 입찰하는 좀 시군에서는 좀 에러가 알겠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동물 등록제 관련해서는 네. 아까 국민 인식 조사도 나왔지만 홍보 부족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이게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대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뭐 과태료나 이게 없지 않습니까? 과태료 규정은 10만 원이 있는데 예, 10만 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한 적은 제가 미미할 거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징수나 이런 것이 있어야 경각심이 있고 강제성이 있어야 네. 등록을 서두르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태까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이나 추산을 해서 몇 가구에서 우리가 한 30% 가구에서 경기도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는데 네네. 금년부터 인구 조사를 할 때 반려동물도 저희들이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게 그럼 완성이 되면은 예. 저희들이 좀 이렇게 강제할 수 예. 있는 그런 걸 좀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절차 부분도 간소화하는 네, 방법도 네, 그렇습니다.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예. 제안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가축 재해보험 관련해서입니다. 예, 가축 재해보험 관련해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시군 편차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업량 자체도 네. 의문이 되는 거죠. 사업량 자체를 보시면 실제 안산시 같은 경우는 420 마리수인지 모르겠어요. 420마리. 그리고 티용시 같은 경우는 780마리. 저는 뭐 예를 들면 이게 가축 농장이 전혀 없는 것인지. 의원님 저거는 가입률을 소, 돼지, 닭 한 번에 추산을 해서 가입률을 하다 보니까 편차가 큰 거고요. 예. 예를 들면은 소는 소대로 가입률을 뽑고 돼지는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사업량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량. 사업량을 보시면 저기 네. 잘 안 보시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420마리예요. 시흥시는 780마리. 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예 시흥시에서는 가축을 못 키우게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예? 안산시는 그런 것인지, 시흥시는 소만 키우고 있고 예, 소만 키우고 있습니까? 예. 아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 자료를 예. 왜 사업량이 이렇게 나왔는지 축종별로 아, 아마 그걸 뽑아야 정확한 될 조사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했는데 이 정도인지를 좀 한번 알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이 가입률도 보면 네.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는 0.1%입니다. 거의 가입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네. 6만 8,135마리 중에 예. 58마리만 지금 네. 가입한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의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사실 축종별로 비교를 해야 정확한 시급별 데이터가 나오는데 네네. 소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 평균 가입률이 15%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돼지는 80%, 한 닭은 100%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예. 보험에 예를 들어서 재해를 입을 수 있는 동물이 돼지하고 대부분 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는 가입을 대부분 안 하고 예. 돼지하고 닭에 편중되니까 가입률이 거의 좀 예. 들쭉날쭉하게 예.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뭐 하다가 끊기면 추가 질문 하겠는데 예. 무허가 무등록 그 반려동물 영업 단속 실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 보시면 보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이해가 못하는 게 고양시만을 이제 저희 지역이니까 고양시만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고양시 동물 생산업 단속을 예를 들었을 때 2019년 1건입니다. 2020년은 5건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동물 생산업을 한 사람이 갑자기 2020년에 새로 생산업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을 못한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왜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이라도 뭐 여러 가지 이게 제출했는데 뭐 특사경 네. 하고 뭐 민원인이나 동물 보호단체와 관련해서 제보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파악하기 어렵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부분이 이 농가나 이런데 네.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의원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네네. 저희들이 이제 저기 업종 중에 반려동물 생산업은 허가고 나머지는 이제 등록으로 네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일반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과 또 먹는 또 개를 키우는 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엄연히 네네. 절대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한 500개소 이렇게 뭐 산재가 하고 돼 있는데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영업 인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린벨트에 이동식 축사를 많이 합니다. 그때 이분들이 꼭 그걸 팔아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음식물 이런 걸 가져와서 그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이제 사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동식 생산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그 현황자를 한번 예, 요 말씀해 문제는 어쨌든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단속 인력의 부족이나 네. 아까 이동식 그런 문제도 있지만 네. 이 동물보호법상 무허가 무등록 영업 관련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밖에 안 예,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부정 축산물 처분 같은 경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그러니까 영업장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전하는 경우도 1차 위반 시 영업 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거든요. 이게 강제력을 하니까 하는데 500만 원 벌금을 하면 500만 원 벌금 1년 내고도 이득이 남기 때문에 계속 불법을 영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강하게 좀 건의를 해서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하고 강제성도 갖고 또 단속도 제대로 하고 이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 그 점이 부분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강화하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예. 저희들이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핀 프로젝트가 아직 설치가 안 됐네요. 앞에 불을 좀 꺼주셔야 할까요? 잘 안 보이시, 집행분들이 잘 안 보여서. 불 꺼야 될 것 같은데. 앞에만 불 꺼주세요. 다 꺼면 안 되고. 예? 아니, 그럼 안 되죠. 앞에만 끌 수 있을 텐데. 아, 한 번에 다구나. 그럼 켜주십시오. 그냥 켜주세요. 예. 네. 아니, 이제 제가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 국장님. 네. 다르면 이제 축산 농장에 네. 예를 들면 그 우리 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전국 그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가 1682명으로 2위입니다. 충남이 1인데요. 네, 축산농가의 고용 축산농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황을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을 봤을 때는 포천이 481명, 그다음에 안성, 평택, 화성, 이천 순으로 대부분의 31개 시군에 안양하고 우왕하고 의정부만 빼고 다 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수급 과정에 문제가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입국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입국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고용돼 있는 인원들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예를 들면 축산 농가에서는 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제대로 축산 농가가 운영되기 곤란한 형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외국인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요.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아까 저기 보이는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16개 송출국에서 빠른 신내에 특히 이제 캄보디아 우선 도입 재개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이 있지만 예,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옆에 보는 것처럼 시커먼데 축산농자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련 애로사항이 많다. 그것은 체류 기간이 3년으로 현장 업무 습득 후에 지속 근로할 수 있는 기한이 너무 짧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1년 10개월 연장이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라고 예. 돼 있는데 예. 문제는 뭐 제조업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그렇습니다. 다 예. 모든 산업에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로 발생한 뭐 국가 위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산업 전반의 위기인데
기존에 있는 체류하는 기간이 예를 들면 3년 한정돼 있고 1회 한해 1년 10개월이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조금 유도리 있게 연장할 수, 왜냐하면 수급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올 수 없기 네, 때문에. 숙련도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문제가 그리고 있습니다.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체류 기간이 찼기 때문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될 때까지는 유예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정부에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네. 이거는 우리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경종농가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서. 부분은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네, 그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다른 대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시도에 1개 반 16명씩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이건 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포천은 481명인데 만약 이게 누수가 됐을 경우에 15분이 어떻게 사실 위급했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 저희들이 한 200명을 이리 예,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뭐 거의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낮습니다. 아까 건의했던 내용처럼 그래서 네. 정부에 좀 건의를 해서 네. 경기도 차원에 그러니까 네. 제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축산산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해서 한번 경기도 전체 간부 회의 때 이런 네. 부분을 같이 건의하자 해서 네. 전반적으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정 축산물 단속 실적 및 처리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뭐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 방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다 띄울 수는 없고 보니까 이 위반 내역들과 처분 내역을 보니까 네.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무허가 미신고 미등록 같은 경우, 무등록 같은 경우는 네. 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영업 허가 취소 네.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뭐 과징금 경고로 끝나는 경우 그러니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에 따라서 네.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제가 조금 불합리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단속은 해당 시군이 할 수가 있지만 처분은 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어떤 공신력 있는 데에서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허가처에서 처분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똑같은 예를 들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군에 따라서 솜방망이 처분이 될 수 있고 네. 뭐 세게 처분될 수도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제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축산물 가공 처리법이라든지 우리 동물보호법에 규정한 저런 어떤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네네. 허가 기간하고 처분 기간이 동일하게 거의 그러니까요.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다만 이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부서를 달리하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아니면 검토를 예를 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처분에 대해서 경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경미한 경우는 허가처와 처분처가 비슷해도 관계없는데 네네네. 좀 중량 좀 상당히 경중이 높은 높은 부분.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6급 이상은 네. 경기도가 예를 들면 그걸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이 네. 처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줘야 이게 영이 서는 것이지 행정령에 영이 서는 것이지 충분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예. 그런 부분도 어떤 그걸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네네. 있는지 이 부분도 그거는 한번 컨트롤 한번 논의해서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폭염 관련해서 가축 피해 현황을 보니까 저 올해는 뭐 폭염이 별로 없는지 올해는 장마가 주로 있었는데 그 이전에 예. 폭염이 한 올해 시즌은 안 됐지만은 네네. 폭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뭐 폭염 피해 관련해서 올해는 뭐 특별하게 예년보다는 건 좀 아니 예년보다 줄긴 했지만 줄였습니다. 예. 84개 농가 18,751마리가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좀 폭염이 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사한 마리수는 적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추진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도 하고 네. 하고 있지만 실제 그 농가에서의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회사의 대부분이 보니까 닭이 주로입니다.
축종 너무 중에 네, 가장 너무 폭염 밀집된 취약한 곳에 동물이에요. 예를 들면 가둬두는 형식이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작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폭염이 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사하는 율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온도 중요하지만 좀 강제할 수 있는 해서 조금 이런 부분이 좀 반복되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폭염 대비 저희들이 종합 대책을 항상 수립을 하고 거기에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자연재해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좀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 네. 당연히 해주면 좋지만 네. 자부담이든지 본인들이 개선할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 뭐 매뉴얼 아무리 행동 요령을 보내도 네. 안 따라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떡한 불이익이 돼야 본인들이 솔선수범해서 네. 해결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뭐 폭염에서 회사에도 내가 보상을 받는다, 100% 받는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스스로 예를 들면 보험을 처분해서 하든 그런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낭비되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궤도에 하여튼 신경을 다 쓰도록 시간 하겠습니다. 됐나요? 딱 1분만 1분만 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우광역 브랜드 통합 추진 현황입니다. 제가 별도로도 보고를 아까 이해가 안 돼서 받긴 봤는데 뭐 취지야 제가 공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충분한 협의가 좀 필요하겠다. 네. 2023년부터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통합 브랜드의 효과도 있겠지만 또 제반적으로 그동안의 협의 내용을 보니까 브랜드 유통망 구축은 승인하나 브랜드 통합은 반대하는 일부 뭐 그걸 설득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설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코로나19 위험으로 협의회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뭐 그동안에 회의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의견 수렴과 그 회의 여러 가지 네, 이런 네. 부분이 네. 충분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1개 시군에서 한우 이제 지역 브랜드 명이 10개가 있습니다. 예를 네네. 들면은 의원님 지역구에 계시는 한우 브랜드 명은 행주한우라고 이제 행주한우. 굉장히 유명한 예. 한우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양평의 개군한우 한 10개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지역별로 홍보를 하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도에서 광역 차원에서 이 홍보를 하는 거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이제는 이제 크게 가니까 좀 경기도 차원에서 좀 이걸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지역별로 서버 브랜드를 가지면서 한우 브랜드를 경기도 차원에서 한우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좀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